50개 패턴만 기억해라. 누구든지 해석 잘할 수 있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50개 패턴이 들어있는 영민정음 두 번째 시간 전치사입니다. 여러분이 전치사 만만치 않습니다. 끊어읽기와 그 다음에 즉독지키로 여러분의 해석 능력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전치사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치사는 26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치사를 공부했을 때 언제 인을 쓰고 언제 온을 쓰고 전치사 언제 애를 쓰고 이런 걸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아까웠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언제 애를 쓰고 인을 쓰고 for를 쓰고 on을 쓰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치사의 기본 뜻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영어의 기본은 해석인데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다? 단어다. 단어는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단어 암기할 때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오른쪽 국어로 쓰인 문장은 여러분 가려두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손으로 이렇게 가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뭐뭐에 대하여 across 뭐뭐 건너편에 뭐뭐 후에. 자,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단어 암기력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나는 머리가 좋아서 20개 외우겠다 그러면 20개 외우고, 그러면 나는 10개뿐이 못 외우겠다 그러면 10개만 선택을 해도 되고, 나는 5개뿐이 못 외우겠다 그러면 5개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암기할 수 있는 단어의 양을 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단어를 최대한 5분이 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딱 이걸 가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1분 또는 2분 또는 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에 대하여, 뭐뭐 건너편, 뭐뭐 후에, 뭐뭐를 따라서, 뭐뭐죠. 이렇게 5개 정도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머리가 괜찮다 그러면 10개.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15개, 20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암기를 하셨다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오른쪽에 여러분 테스트하기,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렇게 보는 식으로 정확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반복을 할 테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나오면 여러분 이 전명구 해석이 나옵니다. 금방 외웠던 전치사의 뒤에 이렇게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전명구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전명구라고 합니다. 자, about 앞에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about 앞에 숫자가 나오면 약 20%, 그 문제에 대하여, 그 거리를 가로질러, 그 강을 따라, 그 공원 주위에, 문에, 그 교실 뒤에, 정심천에, 그 교회 뒤에, 그 소년 옆에, 은행과 공원 사이에, 은행 옆에, 바이다민 시간요 뭐뭐까지. for 다음에 숫자가 나왔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5시간 동안 for 다음에 사람이 나왔죠. 그럼 무엇을 위하여, 나의 동생을 위하여, from A to B, 11시부터 15시까지 미국으로부터 그 문 앞에 방 안으로, 여러분 into는 여러분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소녀 옆에,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인데 to가 있죠. 그럼 뭐뭐 옆에야, 그 소년 옆에, 학교 까지요. 뒤에 사물이 나오면 뭐뭐까지요. 근데 사람이 나왔네. 그러면 소년에게. 자, 위드에 대해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사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책을 가지고야. 근데 위드 뒤에 뭐가 나왔어? 사람이 나왔네. 그러면 함께야. 나의 형과 함께. 3일 안에. 이때 이는 여러분 within하고 in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3일 안에. without 뭐뭐 없이. 많은 돈 없이.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by부터 with까지가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은 제가 시켜줄 거예요. 책을 쓰다 보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암기가 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했다면 여러분이 또 해야 될 것은 여기다 이렇게 한 번 더 적어봐요. 자, 오늘 적었다 그러면 이것은 내일 한번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치사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사품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이 명사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 사물의 이름이 명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 명사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가 있습니다. 형용사는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성실한,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잘생겼죠? 그래서 잘생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났죠? 그러면 형용사 또는 으로 끝나도 형용사, 나의, 그 다음에 너의, 이것도 형용사입니다. 자, 부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ly로 많이 끝나는데 이렇게 받침이 없죠? 한국말로 이렇게 빨리 끝단에 받침이 없죠? 매우 성실하게, 그럼 부사입니다. 자, 동사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영어 문장에서 여러분 다로 끝나는 건 동사입니다. 동사만 다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달리다, 만들다. 자,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적어놨죠? 한번 적어보세요. 아름다운, 니은으로 끝나니까 형이 되겠죠? 아름답게, 부사가 되겠죠. 아름답다, 동사가 되겠죠. 다로 끝났으니까. 컴퓨터, 명사, 빨리, 부사, 떨리는,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떨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빠름,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 빠르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책상, 명사, 연필, 명사, 간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이러한 기본적인 사품사는 여러분 알아주면 좋고요. 모르더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요? 동사들아 그 이야기입니다. 영어에서 해석은 동사만 다로 끝나기 때문에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 끊어읽기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동사 앞 명사는 늙은이가로 끝난다더라. 근데 이 늙은이가 이게 주어죠. 여러분 늙은이가로 끝나는 게 주어예요. 이 주어는 늙은이가로 끝나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 다로 끝나게 해석을 한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사도 없는데 막 다로 끝나게 해석하는 친구들이죠. 우리는 그런 친구를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동사만 다로 끝나야 한다는 사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끊어읽기 2개 여러분. 전치사 앞, 그 다음에 동사는 앞뒤요. 한 번 더. 전치사는 앞에. 그러니까 전치사 앞에 무조건 끊어. 전치사 보이면 끊어. 그 다음에 동사는 앞뒤에서 끊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어머 선생님 나는 아직 어디서 끊어 읽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손목을 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독직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독직해라는 건 뭐야? 영어 어순과 한글 어순을 같게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이 study가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동사와 함께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는 거야. 끊고 그 다음에 이때 인이 전치사잖아.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이때 나오는 for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해석을 하면 몇 덩어리가 되면 네 덩어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직독직해를 해석을 하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빠는 공부한다. 교실에서 5시간 동안. 됐나요? 자, 직독직해가 뭐다고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는 거하고 영어 어순과 한국말 어순은 똑같아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 어순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2주만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끊어읽기 한 번 더 합시다. 이게 동사야. 동사 앞뒤에서 끊으라니까 이렇게. 무조건 끊어 동사 앞뒤에서. 전치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고 그 다음에 for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너의 brother는 노래한다. 동사만 다로 끝나야 돼. 나를 위해. 이거 전치사잖아. 그죠? 2시간 동안 이렇게 네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볼까요?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의 모든 문장에는 이렇게 전치사가 들어져 있습니다. 전치사가 있어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왜? 전치사는 여러분 이렇게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두 덩어리 이렇게. 됐죠? 자,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끊는다라고 했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이것도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에서 끊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문장도 동사 앞뒤로 끊고, 전치사가 보이니까 끊고, 전치사가 보여서 끊었어요. 이렇게. 자,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에서 끊고 그 다음에 3 weeks ago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끊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단어가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의 누이는 자, 누이는 이랬잖아요. 근데 늙은이가 안 붙여도 된다고 그랬죠. 그의 누이 먹는다 정심을 한시에 그와 함께 그녀의 엄마 요리한다. 그 소년 옆에서 날마다 너의 삼촌은 청소한다. 동사만 다로 끝납니다. 그 방을 나와 2시간 동안 그 소년은 와시어 청소했습니다. 씻었습니다. 그 차를 3주 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했으면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자 이러한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암기를 하시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문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번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단어는 여러분 영어의 단어는 이렇게 문장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전치사를 했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러분 많은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문장이 상당히 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전부 다 뭐가 있어? 이렇게 전치사, 전명구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전명구가 있어서 문장이 이렇게 길어진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답지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치사의 해석이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어에 나오는 전치사 즉 전명구는 여러분 해석이 전부 다 2개로 됩니다. 딱 2개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배웠던 이렇게 on the desk 그러면 책상 위에 이렇게 쓰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with a book 뒤에 뭐가 나왔어? 사물이 나왔죠. 그럼 가지고죠. 책을 가지고 또는 책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테이블 아래에 있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치사의 해석은 몇 개가 있다? 해석은 2가지 뿐이다. 첫 번째 해석 뭐뭐에서 두 번째 해석 어디에 있는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뒤에 있는 그 소년 옆에 있는 문에 있는 미국으로부터 온 이거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특히 두 번째로 미국으로부터 온 그 문 앞에 있는 나의 형과 함께 있는 강을 따라서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 많은 돈 없이 많은 돈이 없는 그러면 어떨 때 해석이 2가지 있는데 어떨 때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로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어디에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니은으로 있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는 또는 뭐예요? 이렇게 으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또는 어디 으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선 이게 on이 전치사가 보인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 있잖아. 이렇게 비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 그럼 세 덩어리야. 이렇게. 그럼 이걸 해석해 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하죠. 그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주댕이를 확 찢어버려야 됩니다. 왜? 영어의 해석은 동사만 바로 끝나야 된다니까. 이게 동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다로 끝나면 안 돼. 동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로 끝나야 된다고. 나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명사 뒤에 전명구가 나오면 이때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 주로 어디 있는 이라니까. 어디 있는. 해서 두 개 있잖아. 해가지고 말이 되는 걸로 하면 돼. 근데 지금 처음이잖아.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주로 아하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있는이라고 해석을 한다. 다시 그 책 탁자 위에 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그 남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비동사 있잖아. 이게 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나의 아빠다. 그러니까 끊을 때 이렇게 덩어리를 지르고 전치사 앞에서 끊고 동사 앞에서 끊고 세 덩어리. 그 남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어. 비동사가 있어. 비동사 앞에서 끊어. 이렇게. 그러면 세 덩어리가 되겠잖아. 그죠? 자, 다시요. 전치사가 있으니까 끊고,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앞에서 끊어. 그러면 이것도 세 덩어리요. 지금 이 문장은 여러분, 봐봐. 명사 뒤에 이렇게 진한 글씨. 명사 뒤에 진한 글씨, 명사 뒤에 진한 글씨. 이때 이 진한 글씨는 전부 다 뭘로 해석해야 돼?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동사만 다로 끝나야 돼. 어쩐다고? 동사만 다로 끝나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그 남자는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빠다. 직독직해 합니다. 이 그림은 책상 아래에 있는 우리 것이다. 그 책은 그 테이블 앞에 있는 그녀의 것이다. 그 연필들은 펜슬 케이스 옆에 있는 펜슬 케이스는 필통이죠. 그의 것이다. 많은 꽃들은 꽃병 안에 있는 또는 꽃병의 이래도 돼요. 많은 꽃들 꽃병의 너의 것이다. 자, 문장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천천히 다시 합니다. 자, 이게 동사야.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 무조건 이렇게. 전치사가 보이죠?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끊어. 그러면 이 동사 앞에 그 다음에 전명구가 들어갔어.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어. 이때 나오는 명사는 늙은이가로 끝나는데 늙은이가 조사를 안 붙여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 소녀 문 옆에 있는 공부한다 영어를 1시간 동안 매일 밤. 봐봐요. 이 문장이 여러분 길어졌잖아요. 상당히. 그렇지만 우리가 끊어 읽는 방법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이 어렵지 않다니까. 자, 7번 바로 해석합니다. 그 선생님 문 옆에 있는 가르친다 영어를 to 누구누구에게 우리에게 이거 to 해석해야 돼요. 2주 동안 두 개의 큰 나무들 연못 옆에 있는 룩 보다가 아니야. 보인다야. 보인다. 룩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무슨 뜻? 보인다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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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아름답게. 이거 해석하라면 보인다. 아름다운 이런 친구들이 있죠. 미친놈이죠. 말이 안 되잖아. 보인다. 아름답게 이래야 되잖아. 9번 갑니다. 그 일꾼은 그 차 뒤에 있는 좋아한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 뭘 좋아해? 영어에서 을룰이 필요하면 1순위를 을룰로 해야 된다니까. 좋아한다. 이라는 것을 everyday 날마다. 그 소녀는 그 차 옆에 있는 씻었다. 뭘 씻어? 을룰. 을룰이 있잖아. 그 차를 3주 전에. 자, 공부하는 방법.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단어 먼저 암기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문을 보는 게 더 공부가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치사 공부했죠? 이렇게 전치사에 많은 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된다면 이 예문을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면 어제 배웠던 그 앞에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여러분이 세 번째 패턴인 여러분이 사형식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이었습니다.